입니다. 10월 22일자 챔피언스 리그 또 하고요. 주중에. 그리고 NBA 개막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두 경기 개막전 들고 왔어요. OKC 대 휴스턴 하고 레이커스 대 골스. 이제 서부 좀 꿀잼 경기들로 이제 NBA도 시즌을 시작하는데, 일단 NBA도 저는 첫 주차는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는 않고 좀 지켜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도 내일 뭐 두 경기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봐드리고, 일단 챔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서 오늘 금액 1.5에서 2배 정도만, 승부까지는 아니고 좀 금액 올려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샤 대 올림피아코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르셀로나 직전 지로나전 겨우 이겼죠. 겨우 2대1. 제가 이때 이 지난주 주말 경기들 강팀들 좀 핸디 이런 거 조심하라고 강조를 유독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A매치 끝난 직후였고, 또 다음 주 챔스 일정이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도 돌릴 거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강팀들 마냥 좋다고 마행 이런 거 좀 조심하라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강팀 B클럽들이 1점 차 꾸역승이 나왔어요. 그 중에 바르샤도 마찬가지로 아라우의 극장골로 2대1로 겨우 이겼고요. 지금 바르샤는 문제가 뭐냐면 경기력이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공격 자원에 뭐 하피냐, 뭐 올모, 레반도프스키, 거기다 뭐 페란토레스 다 부상이에요. 다 부상이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레시포드가 최전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야말도 최근에 잔부상을 좀 겪으면서 폼이 약간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오늘 경기는 어쨌든 홈에다가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특히 원정 경기력이 좀 딸리는 팀이고, 와, 저는 얘네 챔스 1차전 파포스 상대로 홈에서 비기는 거 보고, 파포스는 그래도 홈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비기는 거 보고 경기력이 너무 딸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올림피아코스 원정은 좀 못 믿겠다. 아스날한테도 2대0으로 지기도 했고. 그래서 바르샤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이길 것 같긴 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좀 전력차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헨도 해줄 것 같긴 한데 1점 차 아니면 2점 차면 1점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3점 차, 4점 차 대승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바르샤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르샤 승에 마헨 보긴 합니다만,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2점 차는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3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리고 아스날 대 꼬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대 AT 마드리드. 아스날 일단 아스날 이번 시즌 너무 좋죠. 지금 챔스 뭐 컵대 다 포함해서 5연승 기록 중이고, 제가 직전 경기도 뭐 플럼 2프렌을 가긴 했지만 지금 아스날이, 저는 이번 시즌 PL 우승 시즌 딱 첫 경기 시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아스날 우승을 좀 밀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 시즌도 시즌 초 중반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그 수비가 지난 시즌부터 너무 좋았는데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아스날이 필드골이 단 한 골인가 밖에 없어요. 실점이. 나머지 뭐 다 세트피스나 프리킥 뭐 그런 걸로 이제 실점을 한 거지, 필드골로 실점한 거는 단 한 골?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수비가 너무 탄탄하다. 좀 유럽 내에서도 지금 통틀어서 수비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 시즌도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막상 득점은 좀 꾸역꾸역 넣고 있거든요.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도 많고. 근데 세트피스의 득점을 좀 뽀록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전용 코치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의 전술이 된 게 이 아스날 컬러입니다. 팀 컬러라 절대 그걸 뽀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상당히 색깔이 확실하다.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어쨌든 좀 꾸역꾸역 이겨주고 있고, 그리고 꼬마는 아틀레티코는 확실히 최근에 좀 흐름을 탔어요. 4승 1무 기록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최근 그 4승이 다 홈 경기였어요. 아틀레티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꽤나 심하거든요.
사실 올 시즌도 원정에서 아직까지 빵승입니다. 지금 라리가에서도 승리가 없고요. 챔스에서도 리버풀 원정 잘 싸웠지만 결국 3대2로 잡혔고. 저는 이거 아스날 원정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이 좀 홈발 그리고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가 특히 원정만 가면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서 전 아스날 승에 햄무 정도 보고 그리고 2.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대 PSG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버쿠젠 지금 처음에 테나를 쓰다가 이제 감독 교체되고 감독 교체되고 지금 무패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경기력이. 뭐 엄청 좋다까지는 아닌데 잘 안 집니다. 좀 꾸역꾸역 잘 이기고 있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득점도 되게 잘 나오고 괜찮아졌고 그리고 PSG가 최근 경기력이 조금 아쉽죠. 직전 스트라스부르 상대로도 제가 이날도 좀 핸디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고 왜냐면 PSG도 주전들 대부분이 국대 거의 다죠. 거의 다 대부분이 국대 차출되고 뭐 여기저기 해서 로테이션도 돌릴 거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3대3으로 좀 비기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전력차가 조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PSG가 챔스에서도 지금 뭐 바르샤 원정도 이대로 잡아낼 만큼 아탈란타는 또 홈에서 4대0으로 찍어 눌렀고 작년 챔스 우승자답게 챔스에서 오히려 리그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진심이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얘네도 좀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그 덴벨레가 명단에 합류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교체로 띄워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흡입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파리를 보고 싶긴 합니다. 파리 승에 햄무 그리고 2.5 오버. 그런데 저는 결코 레버쿠젠도 좀 만만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버 접근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아레알 대 맨시티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야, 비아레알이 제가 직전 경기 베티스 이 경기 올킬한 날 오버를 들고 왔어요. 왜냐면 비아레알도 그렇고 베티스도 그렇고 좀 라리가 내에서도 유독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팀들이라고 오버를 봤는데 비아레알이 올 시즌 라리가 리그에서는 홈에서 전승이었거든요. 근데 베티스랑 이제 안토니가 좀 극적으로 동점골 넣으면서 비겼고 그 정도로 홈에서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는 기록이라면 홈에서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패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경기력이 괜찮고 홈에서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져요. 그 전에 졌던 것도 사실 레알 상대로 1점 차로 아쉽게 진 거였지. 그 전까지 합치면은 홈에서 거의 올해 25년 들어서는 딱 한 번 졌다 레알한테.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합쳐서 그 정도로 홈에서는 무시 못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맨시티도 최근에 홀란드가 너무 잘하죠. 미친듯이 잘합니다. 올 시즌 홀란드, 케인, 음바페 저는 개인적으로 발롱 3파전 보고 있거든요. 셋 다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홀란드도 지금 뭐 그 노르웨이 국대에서의 활약을 이어서 직전 에버턴전에서도 뭐 너무 잘했고요. 그래서 맨시티도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또 무패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다만 원정에서 수비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이 경기도 맨시티가 조금 유리하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맨시티가 막 2점 차, 3점 차로 이길 경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칫하면 비길 수도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맨시티가 또 모나코 원정에서도 챔스 또 비겼잖아요. 그런 만큼 비아레알 홈 경기력을 저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승패는 좀 어려워요. 비길 수도 있다고 보고 맨시티가 이겨도 저는 뭐 1점 잡고 역승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비아레알 2프렌 정도를 좀 보고 싶고 또 홈팀이니까 그리고 2.5 오버도 한번 노려볼 법하다. 왜냐면 비아레알도 제가 직전 경기 보니까 얘네가 상당히 공격적인 만큼 그 수비할 때도 라인 간격이 조금 넓더라고요. 좀 넓다 보니까 뭐 역습이라던가 안토니한테 골 먹힌 것도 결국 역습에서도 먹혔었고 첫 골을. 그래서 맨시티가 최근에 홀란드의 이 뒷공간 침투 이런 움직임이 너무 좋고 포든이랑도 호흡도 괜찮고 포든이 또 킬패스 찔러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점도 있을 것 같고 전 득점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서 오버 접근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PSV 대 나폴리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인트호벤도 시즌 초에 좀 경기력이 오락가락 했었죠. 막 홈에서 뭐 텔스타한테 잡히질 않나, 그리고 홈에서 챔스 위니용한테 첫 경기 1대3으로 발리질 않나. 초반에 수비가 되게 정신 없었어요. 네이메어 원정 가서도 3실점을 하고 그래도 최근에는 수비가 아직도 막 엄청 안정감 있다는 아니에요. 꾸준히 실점이 있거든요. 최근 5경기도 경기당 실점이 1실점씩은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수비가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닌데 시즌 초보다는 저는 나아진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폴리도 제가 직전 토리노 원정 경기 때 제가 이거를 들고 와서 프리뷰는 안 했는데 라이브 중에 이제 시청자 한 분께서 나폴리 경기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콘테의 유럽 대항전이 껴있는 2년차는 불안하다. 항상 그렇게 막 좋진 않았다. 나폴리가 지난 시즌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나폴리가 유럽 대항전을 챔스 유로파 다 못 나갔잖아요. 같이 이제 병행하지 않았고 콘테 1년차 항상 늘 좋았다. 그래서 제가 나폴리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또 원정이기도 했고 일정도 빡빡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원정이라 이거 정배는 배당 대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원정 3연패거든요. 맨시티 원정 챔스 졌고 밀란 원정 졌고 토리노 원정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PSV 역배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호벤승 그리고 프렌승 그리고 2점은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펜하겐 대 도르트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펜하겐도 덴마크 리그죠. 근데 지금 리그 내에서도 썩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챔스에서도 이제 카라바오 원정 가서도 졌고, 아무래도 올 시즌 그 챔스 그래도 이 예선 팀에서는 약체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홈이라도 좀 큰 기대는 안 되고, 도르트문트가 직전 미넨 경기 2대1로 아쉽게 졌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대0으로 끌려가던 거 결국엔 뭐 추격골도 넣었었고, 그리고 제가 올 시즌 도르트문트 경기 프리뷰를 하면서 가장 지난 시즌이랑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정 경기력이 그래도 이번 시즌 되게 좋아졌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즌 초반에 원정 경기력이 정말 재앙이었어요. 정말 재앙이었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원정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다. 미넨 원정에서 1점 차 패배 말고는 무패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르트문트가 또 챔스에서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도 홈에서 빌바오 상대로 4대1 대승을 가져갔고, 그리고 유벤투스 원정도 사실 이거 이겼어야 돼요. 4대4 동점. 이거는 막판에 수비들이 좀 헷가닥 해가지고 이거 4대2로 이기던 거 4대4로 잡혔나 그랬잖아요. 이것도 잡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날도 역배받고 비겼고, 저는 뭐 지금 올 시즌 도르트문트는 미넨에 가려져서 그렇지 경기력 꽤나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돌문 승에 마인승까지 보고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니용 대 인테르 한번 볼게요. 일단 위니용 여러분, 벨기에 리그죠. 지금 벨기에 리그 내에서도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전 뉴캐슬한테 홈에서 4대0으로 이렇게 대패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올 시즌 리그 내에서도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고, 거기다 이제 흐름 타서 이제 챔스 1주차 PSV 원정 가서 3대1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꽤나 잘한다라고 봤는데 4대 떡을 당하길래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때 또 뉴캐슬이 폼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어쨌든 뭐 리그 내에서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인테르랑 전력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오늘 인테르도 여러분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불안 요소가 뭐냐면 일단 오늘 예상 선발 라인업이 지금 티람이 부상이거든요. 최전방에 티람이 부상이고, 그리고 이제 라우타로가 이제 뭐 아르헨 국대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문제로 오늘 이제 선발을 이제 보니 이런 어린 친구들을 최전방에 선발로 세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매체 예상 라인업을 보니까. 그래서 티람 없고 이제 그 라우타로도 조금 뭐 교체를 가거나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로테이션은 좀 무조건 가져갈
것 같고 하면은 이거는 뭐 자칫 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여러분 나폴리 원정이에요. 지금 인텔의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로마 원정, 챔스 이제 벨기에 원정, 그리고 다음 경기 나폴리 원정. 나폴리 경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테르는 어쨌든 챔스 성적이 지금 2승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힘을 조금은 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약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 이상하게 흘러가면 뜬금없이 비겨버릴 수도 있는 경기이고 한데 그래도 전력차가 좀 난다고 봐서 인텔을 승을 봅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그런 불안 요소들 때문에 뭐 로테이션 돌리고 하면은 저는 오버 흐름을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대 벤픽 한번 볼게요. 뉴캐슬도 이번 시즌 이제 뭐 이탈자들도 있고 이삭도 나가고 하면서 올 시즌 경기력이 좀처럼 흐름을 잘 못하죠. 왜냐면 시즌 초에 성적 엉망이다가 지금 잡은 경기들 보잖아요, 여러분. 뉴캐슬이 보면은 컵대회 빼고 리그랑 챔스 경기 보면은 5614미줄님 별풍선 350개 감사합니다. 보면은 지금 경기력이 저는 올 시즌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일단 경기 봐도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긴 게 이제 위니용 4대 0으로 그때 원정 가서 챔스 이기고 그 다음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잡고 흐름을 좀 탈만했는데 또 브라이턴 원정 가서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니용 원정 이거는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2대 0 이걸 잘했다고 볼 수 있냐? 아니죠. 왜냐면 노팅엄이 이 포스테이 감독을 맡으면서 노팅엄 상대로 못 이기는 팀이 없어요. 노팅엄 상대로 2골 이상 못 넣은 팀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팅엄이 너무 못하는 거지. 뉴캐슬은 이런 팀도 못 잡았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홈에서 그 전에는 뭐 아스날한테 졌죠. 본머스 원정 비겼죠. 그리고 챔스 첫 경기 뭐 바르샤 상대로 나름 잘 싸웠으나 결국 졌죠. 울버햄튼 상대로 울버햄튼 올 시즌 최하위권입니다. 1대0 겨우 이겼죠. 리즈 원정 비겼고요. 나머지 다 비기거나 1점 차 패배, 1점 차 뭐 꾸역승. 그러니까 이긴 팀들 보면은 다 약팀들, 그것도 겨우 이긴 경기, 위니용 제하면 그런 경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비기고 지고 경기력이 좀처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홈에서 벤피카 상대한다? 뉴캐슬 정배 저는 크게 메리트 있는지 모르겠어요. 1.5배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저는 벤피카가 어쨌든 이 무리뉴가 부임을 하면서 수비는 그래도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첼시 원정 가서도 1대0 이때도 사실 한 골 자책골입니다. 자책골이고 그리고 1대0으로 아쉽게 졌고 그리고 포르투 원정 곧바로 가서도 0대0으로도 비겼고 수비 자체는 확실히 무리뉴가 부임하면서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거 벤피카 2.0 프레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도 1.35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벤피카 프렘 보고 2.5는 언더 역배인데 이거 언더 역배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NBA 개막전 한번 볼게요. 사실 개막전이다 보니까 저는 첫 주차는 좀 흐름을 대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분명 가져가겠지만 일단 보자면 뭐 오클라호마 시티는 올 시즌도 유력한 우승 후보죠. 왜냐면 지난 시즌 우승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주전들이 너무나도 얘네는 평균 나이가 되게 어리기 때문에 뭐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도 이 라인업 그대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우승 거의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핏을 좀 노려볼만 하고 물론 이제 그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이제 스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확실히 버티고 있고 그리고 다만 내일 경기 아쉬운 게 젤런 윌리엄스가 이제 결장을 해요. 얘가 지난 시즌 이제 채 톰그랜이 막 부상으로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할 때 확실한 이 옵션을 역할을 해주면서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뭐 수비도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너무 좋은 팀이고 하다 보니까 내일 젤런 윌리엄스 없는 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좋은 팀이다, 강한 팀이다 라고 보고 싶고 그리고 휴스턴이 이번 시즌 좀 대대적인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듀란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뭐 듀란트만한
또 포워드가 없죠. 근데 이번 시즌 휴스턴이 내일도 예상 라인업이 1번에 아멘 탐슨이 나와요. 얘가 저는 리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면 휴스턴은 지난 시즌 벤블릿이 있을 때 없을 때 경기력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났거든요. 근데 벤블릿이 지금 부상으로 빠졌어요. 꽤 오래 빠지면 시즌 아웃설도 나오고 꽤 오래 빠지기 때문에 이거 좀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휴스턴은 이 빅 라인업 돌린다 그러거든요. 무슨 듀란트를 2번으로 쓴다는 그런 지금 라인업 예상 라인업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도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센군이랑 아담스 뭐 투빅 돌리고 그래서 너무 빅 라인업이 이게 분명 뭐 먹히는 팀도 있겠지만 저는 OKC 상대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OKC는 각득이나 백코트 수비가 엄청 빡빡해요. 빡빡한데 이거 아멘 탐슨이 제대로 리딩이나 맡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오클라호마가 제이더비 없더라도 무난한 승리, OKC 승에 그리고 마행까지 보고요. 언어반은 조금 어렵습니다. 내일 흐름이나 그리고 콜 성향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언더 볼게요. 일단 언더 보는데 왜냐면 휴스턴이 볼이 제대로 안 돌 것 같아. 그렇다고 외곽을 엄청 던지는 라인업도 아니거든요. 1번 뭐 아멘 탐슨, 2번 그 누구야 듀란트 그리고 투빅 돌리면 외곽이 전혀 없잖아요. 뭐 듀란트가 3점을 던지긴 하지만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안 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대 골든 스테이트 한번 볼게요. 레이커스는 일단 내일 듀란트래. 르브론이 안 나오죠. 데뷔하고 개막전 첫 결장이라는 것 같던데. 어쨌든 내일 개막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골스는 뭐 멜튼 뭐 이런 애들 말고는 주전 라인업은 얼추 다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 두 팀 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치치를 이제 필두로 내일 경기에 임할 텐데 에이튼을 데려왔죠.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가장 큰 문제가 센터였어요. 센터가 너무 부실했는데 에이튼 정도면 저는 돈치치가 꽤 잘 살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튼도 고점이 언제냐면 크리스폴이랑 뛸 때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본인을 좀 캐리해 줄 수 있는 가드랑 뛸 때 좀 그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그래도 돈치치 정도면 빅맨을 되게 잘 살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에이튼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보는데 근데 나머지 좀 수비가 너무 불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골스도 좀 애매한 게 저는 골스 건강만 하다면 호포드는 너무 잘 들였다고 보거든요. 호포드만큼 골스 농구에 잘 맞는 자원도 좀 드물다고 생각할 정도로 외곽대지 그리고 수비도 뭐 준수하죠. 그래서 뭐 스크린도 잘 서고 그래서 좋다 되게 좋은 영입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늙은 이 노인정 라인업이 시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저는 너무 의문이에요. 그게 너무 의문이고 일단 다 나올 때면 경기력은 되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 실제로 이제 겨울 트레이드 때 버틀러를 데려옴으로써 이제 후반기 승률은 골스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상당히 좋았고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도 기대를 했지만 커리가 부상으로 나가리 돼서 이제 떨어졌고 휴스턴도 이제 잡고 올라갔었고 그래서 골스는 건강만 하면 기대가 되는데 내일도 전력으로만 봤을 때는 전 골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골스가 어쨌든 원정 경기에다가 이 레이커스 근 몇 년 동안 레이커스 원정에서 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 커리 어쨌든 커리가 터져줘야 되잖아요. 커리가 이 모든 구장 통틀어서 이 레이커스에서 야투감이 제일 안 좋아요. 이상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레이커스 원정에서 유독 똥 싸는 경기가 되게 많았어서 저는 이 경기 승패 뭐 안 적어놨지만 굳이 보자면 저도 골스를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두 팀이 라이벌리가 된 지도 꽤 됐고 항상 붙을 때마다 좀 꿀잼 접전 경기가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도 핸디가 2.5여도 저는 프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프렌 보고 싶고 그리고 오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BA는 어쨌든 여러분 좀 첫 경기고 개막전이고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엄청 무리하시기보다는 첫 주차는 조금 살펴보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요. 해외 추국 챔스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